유튜버들이 말하는 검색량, 해외 배송 비율, 세부적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거는 소싱이 아니고 쇼핑인 거죠. 안녕하세요, 디노맘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투표를 해봤더니 소싱이 궁금하신 분들이 50% 이상이더라고요. 역시 소싱에 대한 고민이 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소싱 하면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주문이 안 들어오면 또 찾아보고 또 소싱하다 보니까 내 상품은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타 판매자 상품 판매가도 보고 비교하고 그리고 이거 국내 배송으로 잘 팔리는데 내가 올리면 판매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싱 등록이 점점 늦어지면서 등록을 못하게 되는 날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3, 4년 차 되니까 깨달은 점은요. 유튜버들이 말하는 검색량, 해외 배송 비율, 세부적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이 세 가지 요소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입니다. 우리가 올리는 반자동 상품은 광고를 돌리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가 검색을 통해서 내 상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검색이 일어나는 상품을 찾는 게 제일 기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찾는 키워드가 기준이 되거나 사람들이 찾는 상품이 기준이 되거나 여기에서 상품을 찾을 때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기준이 되면 그냥 끝입니다. 그거는 소싱이 아니고 쇼핑인 거죠. 키워드를 기준으로 소싱을 한다는 것은 흔히들 아시는 소싱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겁니다. 검색량이 수요가 되겠죠. 그리고 상품을 기준으로 소싱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상품을 찾는 거예요. SNS나 TV, 예능 이런 데서 부각되는 상품을 먼저 찾고 그에 맞는 메인 키워드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람들이 찾는 키워드나 상품을 먼저 찾아야 되고 수요가 있는 상품을 찾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해외 상품 적합도입니다. 우리는 국내의 상품과 경쟁 구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배송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큰 허들이 되는 부분입니다. 해외 상품으로도 판매가 되는지 반응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소싱할 때 전체 상품을 보기보다는 해외 직구 상품이 반응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비슷한 상품들을 소싱을 합니다. 여기에서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은요. 해외 직구 탭에서 검색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상품을 소싱을 한다는 점인데요. 저는 그렇게 소싱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내 불편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품인지 기능과 디자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크게 구매 결정에 작용하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디자인이 중요한 상품군은 똑같은 디자인이나 비슷한 디자인을 소싱을 해야 되겠지만 기능이 중요한 그런 상품군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상품들을 소싱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타오바오에 직접 검색해서 소싱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똑같은 키워드다 하더라도 국내 배송으로 판매되는 상품과 해외 배송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기능으로나 디자인적으로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살펴보시고 소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확률입니다. 우리가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확률을 높여가는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과 반자동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수동은 정말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좋은 낚싯대를 가지고 미끼도 하나하나 풀리지 않게 공을 들여서 묶고 또 비싼 장비들도 구비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과 공을 들여 낚싯대 하나를 던진다라고 보면은 우리 반자동 같은 경우는 줄낚시를 여러 개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큰 공을 들이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던지는 거죠. 그래서 소싱하실 때 다른 판매자의 가격을 보고 내 상품의 가격이 메리트가 없는데 그리고 국내 상품으로 판매가 많이 되는데 이걸 올려도 될까? 이런 고민이 드신다면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올려보자 라는 마음을 먹는 게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해외 배송 상품 비율, 검색량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소싱을 하지만 나중에 팔린 상품들을 보면 이게 로켓 배송으로 또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게 왜 팔렸지? 내 상품 되게 비싼데 왜 팔렸지? 하는 그런 상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반자동 같은 경우는 상품 등록할 때 뭐 돈이 든다든지 큰 노력이나 시간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확률을 높여준다. 내가 상품을 많이 등록함으로써 낚싯대를 많이 던진다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업로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은요, 굉장히 뻔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알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과 이거를 계속 적용해서 염두에 두고 소싱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소싱하시다가 뭔가 고민이 되거나 멈칫하는 그런 순간이 있으시다면 이 세 가지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같이 소싱해 보겠습니다. PC로 보고 계신다면 한번 그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네이버 데이터 랩으로 소싱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네이버 데이터 랩 검색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기는 무료 사이트인데 네이버에서 검색된 키워드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해 놓은 사이트예요. 뭐 여러 가지 소싱 데이터 플랫폼이 있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쇼핑 인사이트 들어가 주시고 해외 구매 등으로 판매하기 좋은 카테고리는요. 디지털 가전, 가구 인테리어, 그 다음 스포츠 레저, 생활 건강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카테고리입니다. 저는 생활 건강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불류, 정원, 원예 용품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회하기 클릭해 주고요. 여기 보시면 인기 검색어라 해서 키워드가 500개가 나옵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소싱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키워드들을 소싱을 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 중에 해외 상품으로 판매될 상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초 매트가 1위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초 매트를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해 보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이렇게 쭉쭉쭉 검은 색깔 이렇게 돌돌돌 말려져 있는 게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자, 우리는 이 국내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외 직구로도 상품이 팔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직구로 클릭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초록 색깔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 뚫린 이런 상품도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품들이 해외 직구로 반응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반응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상품 같은 경우는 24년 4월에 등록이 되었는데 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런데 리뷰도 이렇게 있고 찜도 있는 것을 봐서는 이런 비슷한 디자인의 상품 그리고 비슷한 기능의 상품을 소싱을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타오바오에서 제초 매트로 검색을 해서 비슷한 상품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초록색 이런 것도 있고 돌돌돌 말려진 그런 상품들을 한번 찾아가지고 4개, 5개 정도 올려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과정 중에서 이 제초 매트 자체의 월 검색량이 얼마인지 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해외 배송 비율이 몇 프로인지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기본 기준을 충실하게 지켜서 소싱을 했고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있는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인데다가 해외 직구로 반응이 그래도 조금은 있는 그런 상품을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러한 자잘한 것에 너무 목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아니라 세세하게 소싱하는 방법, 좀 효율적으로 상품을 찾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 가지 소싱 플랫폼을 이용해서 소싱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필터들을 적용해서 손이 조금 덜 가게 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셀로콤즈라는 사이트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계속 이렇게 검색해보지 않아도 해외 배송 비율이나 검색량 이런 것들을 체크함으로써 조금 확률을 높여서 빠르게 소싱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자세한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참고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소싱을 헤맸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개념이 없이 잘한다는 유튜버들의 방법에 집착을 했거든요. 소싱 방법을 막 찾아보고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고 그대로 따라하면 매출이 튀어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모르는 정말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소싱 방법을 바꾸면 판매량이 확 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고액의 강의를 듣고 키워드를 랜덤으로 돌리라는 말만 듣고서는 메인 키워드나 서브 키워드에 대한 개념 없이 정말 특수 문자, 메인 키워드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막 섞어서 나중에 보니까 정말 엉망진창인 그런 상품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며칠 해보고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바꾸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문이 들어온 상품이 어떤 방식으로 소싱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시기들을 겪고 나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본질적인 기준,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바뀌지 않는 그런 본질을 지켜서 소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색량이나 해외 배송 비율 이런 것들은 정말 부수적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검색량이 적다고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요. 검색량이 많다고 잘 팔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해외 배송 비율도 보고 소싱을 하긴 하지만 나중에 다시 팔리는 상품들을 보면 로켓 배송으로 잘 팔리고 있는 상품군들도 해외 배송으로 팔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증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본 3가지 개념들을 탄탄하게 정립하셔서 의식하면서 소싱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상세한 소싱 방법이 아닌 탄탄하게 기초부터 그리고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소싱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명확한 주관을 가지고 사업하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